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 고문 끝에 사망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정부는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총망라된 합동대응팀을 꾸려 10월 15일 캄보디아에 급파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안전이 확인된 한국인 80여 명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자를 찾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예 범죄 조직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각오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사안의 심각성이 크고 대한민국이 국민 보호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인 납치 피해 실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공관에 접수된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피해 신고가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220건으로 폭증했고 2025년에 8월까지 이미 3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피해가 수십 배로 급증한 것입니다. 현장 증언에 따르면 범죄 조직들은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강제로 온라인 사기 행위를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마약 투약을 강요하고 끔찍한 고문까지 자행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한국 국민들은 경악했고 피해자의 비참한 사연에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우선 프놈펜을 비롯한 캄보디아 주요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특히 범죄 조직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지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절대 현지에 가지 말라는 긴급 경고와 함께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도 가능한 빨리 철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만큼 현지 상황이 위험하다는 판단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이 정치권에서는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이 직접 군을 보내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권 인사들은 만약 캄보디아 정부가 수사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특수부대를 보내서라도 우리 국민을 구출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과거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선원을 구출했던 2011년 청해부대 작전이나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당시 특전사 투입 사례가 회자되며 이번에도 필요하면 군사작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동의합니다 라는 짧은 답변으로 군투입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하고도 신속한 대응 유지는 국내외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캄보디아발 한국인 실종 사건이 잇따랐지만 어느 나라든 자국민을 구출하거나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하자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을 구해오겠다라고 공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피해자들을 하루빨리 고국으로 무사히 돌려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 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태국 등 이웃나라에서는 한국의 조치를 연일 비중 있게 보도하며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국 언론은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의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톱뉴스로 전하며 한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하던 원조 중단은 물론 필요하면 군사력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한국의 국회의 논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태국의 한 방송은 캄보디아가 잘못 건드렸다, 한국이 진짜 행동에 나섰다라는 자막까지 내걸며 한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강조했고 한국의 대응 수위를 과거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태국인들은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한국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태국은 사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자국민 수천 명이 끌려갔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 범죄 조직을 압박하자 태국 사회도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태국의 누리꾼들은 선진국은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한다, 한국은 국민 한 명이 희생돼도 국가가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 지도자의 태도는 너무 다르다 라며 한국의 대응을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든든하겠냐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일부 태국인들은 이번 기회에 태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 협력해 감금된 태국인들을 구출해 주길 바란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여론도 비슷하게 한국의 강경 조치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국제사회도 이번 사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10월 중순 캄보디아 등을 근거지로 삼아 전 세계의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범죄를 저질러온 조직을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관련 조직원들을 기소하고 거액의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암호화폐를 압수하는 등 국제 공조 차원의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대응에 발맞춰 글로벌 단속에 착수한 모습입니다. 정작 사건의 발원지인 캄보디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우리도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만의 책임은 아니다. 우리 역시 피해자라며 변명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간 행태를 보면 캄보디아 경찰 등 당국이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캄보디아 측에 20여 건의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으나 이 중 6건만 회신이 왔다고 합니다. 즉 70% 넘는 요청이 아예 무시당한 것입니다. 결국 현지 공권력이 사태 해결 의지가 없거나 아예 범죄 조직과 결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권력층이 이들 범죄 조직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온라인 사기 산업이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 GDP의 절반 가까운 연 125억 달러, 17조 9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막대한 돈이 되기 때문에 현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뿌리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8년간 장기 독재를 이어온 훈센 총리 치하에서 경찰, 군대, 세무당국 등 공권력이 부패했고 범죄 조직들이 지방 권력층의 비호를 받으며 활동해왔다는 정황도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 부정부패 속에 범죄의 온상이 방치된 결과가 오늘날의 참혹한 인권 유린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은 캄보디아에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개발 원조를 캄보디아에 제공해왔는데 이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할 경우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는 것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통상 한 해 20만 명 안팎의 한국 관광객이 캄보디아를 찾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여행 경보 격상과 철수 권고로 관광 수입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경제는 의류, 신발 등 제조업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은 캄보디아산 신발의 7번째, 의류의 10번째 규모 수출 시장으로 연 수천억 원대의 교역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이 주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캄보디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태국 매체들은 한국이 정말 압박하면 이번엔 캄보디아가 크게 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최대한 공조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일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범죄 조직이 끝까지 저항하거나 캄보디아 당국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한국군이 나서서 우리 국민을 구출하고 범죄 거점을 소탕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23년 수단 내전 때 한국 공군 수송기를 투입해 교민 28명을 극적으로 철수시킨 사례 등으로 미뤄볼 때 한국 정부는 이러한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이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에서도 특수부대를 파견해 국민을 지켜낸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악의 경우 특수부대 파견이나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물론 타국 영토에서의 군사작전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주변국 및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하는 국제합동작전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체면을 세우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여 범죄 거점을 함께 소탕하는 시나리오도 예상합니다. 반면 캄보디아 정권이 끝까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한국이 특수부대를 은밀히 파견하거나 정밀 타격을 가하는 식의 응징에 나설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의지가 확고하다는 반증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국가는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대한민국의 원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한국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외교부터 군사적 옵션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선뜻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앞장서자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결단력에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보며 안심하는 한편 국격을 세운 조치라며 자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대응은 범죄 조직에는 강력한 경고를,
국민에게는 든든한 신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력이 빛나며 한국은 국민 보호의 모범을 보이는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자국민을 노린 범죄에 강력 대응하자 국내외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지도자는 정말 최고다. 와 같은 반응이 쏟아지며 한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부의 결단력 있는 대응은 국민의 신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 시민들까지 감탄시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동남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조직 범죄였습니다. 현지 불법 온라인 사기 조직의 취업 사기로 속아 넘어간 수백 명의 한국인이 감금과 폭행 등 잔혹한 피해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8월에는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범죄 집단에 납치되었다가 고문 끝에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발생해 국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처참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정부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관계부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라 라고 지시하며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긴급 편성되어 15일 캄보디아로 급파되었습니다. 대응팀 단장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맡고 경찰청의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도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을 만나 신속한 한국인 구출과 범죄 조직 소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피해가 집중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의 출국을 막았고 현재 그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에게는 즉시 대피하도록 공고했습니다. 여행 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엄포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이 벌어진 캄보디아 정부의 초기 태도는 무책임하고 적반하장식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이번 사건이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다. 한국에서 사기 예방 교육을 먼저 하라는 식으로 오히려 한국을 탓하는 발언을 내놓아 한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심지어 캄보디아 내무부는 한국 여성을 내세운 영상까지 공식 SNS에 올리며 캄보디아는 알려진 것과 달리 안전하다라고 선전했습니다. 영상 속 한국인 여성은 캄보디아에서 13년간 살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경직된 표정과 부자연스러운 모습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가 강요해 찍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38년 장기 독재를 이어온 훈센 전 총리도 자신의 SNS에 이 영상들을 공유하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이미 많은 아시아인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이런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태국 등 이웃나라에서는 한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자국민이 동일한 범죄에 희생되어 왔지만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은 없었습니다. 태국의 민영방송 워크포인트TV는 15일 뉴스에서 한국 지도자는 참지 않았다 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향해 직접적인 보복작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 대통령이 국민 신변 보호를 위해 캄보디아를 여행 불가 국가로 선언하고 납치된 국민을 신속 구출하라고 명령했다라고 전하며 한국이 대화를 질질 끌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 협상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특수팀을 보내 현지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워크포인트TV 진행자는 한국이 진짜 행동에 나서자 그동안 가만히 있던 캄보디아 당국이 하루 만에 한국인 80명을 찾아내고 못 찾던 시신까지 발견했다라며 한국의 강경한 태도가 캄보디아를 비로소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평소 한 해 30만 명에 이르던 한국인의 캄보디아 관광객이 이번 사태 이후 급감하여 현지 공항이 한산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항공편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캄보디아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앵커는 한국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돈을 많이 쓰는데 이제 한국인이 안 오면 캄보디아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캄보디아 정부는 아마 관광 수입쯤은 신경 쓰지 않을지 모른다 라고 냉소적으로 덧붙이며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권력층과 결탁해 있어 범죄 수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 아니냐는 뼈있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태국의 유력 일간지 네이션 온라인 역시 한국, 캄보디아 사기꾼 소탕 압박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특수대응팀이 도착하면서 캄보디아 당국의 온라인 사기범 색출 압박이 거세지고 캄보디아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대응팀 파견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을 직접 논의하고 캄보디아 측과 긴급 협의해 한국 캄보디아 경찰 합동 대응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현지에서 한국인 피해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출될 때까지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별도로 본부 차원의 캄보디아 취업사기, 감금, 피해 대책 TF를 구성해 범정부 대응에 나섰으며 이 TF의 지휘를 맡은 박일 전 주 레바논 대사는 현지 임시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박 대사는 과거 레바논 내전 때 교민 97명 대피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 그는 가족들을 먼저 귀국시키고 홀로 레바논에 남아 끝까지 교민 38명의 안전을 지킨 일화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자국민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인재를 최전선에 투입한 것만 봐도 한국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연말에 예정되어 있던 대학생 의료봉사단의 캄보디아 파견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 시국에 청년들을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라는 여론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들도 캄보디아에서 진행하려던 협력사업이나 봉사활동을 속속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와 맞물려 한국 사회 전체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태국 등 주변국 시민들의 부러움 어린 반응입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캄보디아와 대화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40년째 대화 타령만 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고 무슨 목적이냐 라며 자국 정부를 한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태국도 한국처럼 사람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민주주의는 태국의 민주주의와 정말 다릅니다. 한국은 바로 행동에 나섰고 태국은 참고 기다린다 라며 두 나라 지도자의 자세를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반응은 대한민국은 국민을 사랑합니다. 지도자들은 최고입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여준 결연한 대응이 외국인의 눈에도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나라로 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대한민국의 리더십에 아시아 각국에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범죄 조직은 중국계 폭력 조직인 사마페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 범죄 네트워크인 사마페 조직원들은 그동안 단속을 피해 법망이 허술한 동남아로 활동 무대를 넓혀왔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의 카지노 밀집 지역이나 경제 특구의 근거지를 둔 이들은 현재 권력층의 비호 아래 인신매매와 납치로 확보한 인력을 앞세워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국제사기를 저질러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도 사마페의 일파인 이 14K 조직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조직은 이전에 미얀마에서 태국인, 대만인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을 납치해왔고 근거지를 캄보디아로 옮긴 뒤에도 각국 피해자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나라의 국민이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 국가도 자국민 구출을 위해 군사나 경찰력을 직접 투입한 적은 없습니다. 국제사회와 현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속에 범죄자들은 사실상 치외법검지대인 이 지옥섬을 만들며 활개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잘못 건드린 상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군사작전도 불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자국 선박을 특수부대를 투입해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도 국군 투입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진 않았지만 만약 현지 정부의 협조가 끝까지 미흡하고 자국민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태국 등 주변국에서는 한국군이 가서 저 범죄 조직을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아시아 네티즌은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한국군이 두 방향으로만 이동해도 크메르 쪽은 전멸할 것입니다. 라는 극단적인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타국 영토에서 군대를 파견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한국 정부의 단호하고도 신속한 대응은 국내 피해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성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60여 명이 범죄 관련 혐의로 구금된 상태인데 정부는 이들을 최대한 빨리 송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하여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피해자들도 끝까지 찾아낼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계기에 동남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주도로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작전을 펼쳐 이 지역에서 더 이상 한국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번 사태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는 단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타협이나 지체가 없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 조직과 이를 방치하거나 연루된 세력은 궁지에 몰렸고 이 선량한 시민들은 한국의 조치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결단력 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